받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가 오늘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오래 사는 방법을 가르쳐줘야겠다. 거짓말 맞죠? 진짜. 이게 지금 사람들이 언젠가는 한 번 죽어요. 그렇죠? 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23년이니까 이게 최근 데이터예요. 근데 26년 하면은 2년마다 한 번씩 통계 조사가 돼 있고, 놀라운 건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통계 조사가 잘 되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의료시설이 엄청나게 좋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그냥 병원에 가면 우리가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자기가 알아서, 그러니까 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어느 정도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자기는 자기가 고쳐가면서 살아야 돼요. 고쳐가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오늘은 조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고 될까? 될까요? 그러면 가장 쉽게 공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쉽게. 자, 이걸 잘 보시면 한국인은 뭘로 죽습니까? 심장질환 이런 걸로 죽어요. 의과학을 하는 사람들, 의사들이나 이제 과학자분들은 이걸 딱 보면 아주 여기 공통적인 것을 압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여기에. 그럼 무슨 공통점이 있냐? 여기에는 바로 혈액순환 장애와 림프순환 장애. 이것이 있어요. 안 보이시죠? 그게 안 보이시죠? 그러면 예를 들어 심혈관 질환이다 하는 것에 다른 말이 있어요. 다른 말. 여러분 잘 아는 말. 그게 뭔 말이냐면 그게 심장 질환의 중풍이에요. 이게 바로 무슨 얘기냐면 심혈관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심혈관 질환으로 죽었다라는 건 뭐냐는 얘기냐면 심장 질환 아니면 중풍. 그것의 원인은 뭐냐면 혈액순환 장애다. 그 다음에 여기 면역 질환이 있죠. 면역질환, 림프순환 장애하고 면역순환 장애는 같이 있어요. 면역질환의 대표적인 게 뭐냐? 이게 뭐냐면 물려지 마세요. 암과 치료 두 개가 면역질환. 그러면 잘 보면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냐면 사람은 혈액순환 장애 아니면 림프순환 장애로 죽는구나. 그렇죠. 그걸로 죽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못 믿을 수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보면 이 빨간색으로 된 게 혈액순환 장애.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것은 녹색으로 된 것은 처음 뭐냐면 림프순환 장애예요. 그러면 뭘로 죽어요 정말로? 자살은 빼고. 자살은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이건 빼고 보면은 우리는 뭘로 죽냐면 혈액순환 장애 아니면 림프순환 장애로 죽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의과적인 지식이 조금 사람 몸에 대한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무슨 사실을 알면 사실은 혈액순환 장애하고 림프순환 장애는 톱니바퀴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액순환 장애가 오면 림프순환 장애가 와요.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결론을 어떻게 내릴 수 있어요? 사람은 왜 죽냐? 혈액순환 장애로 죽는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내 몸에 피가 돌지 않으면 당연히 죽겠지. 그죠? 그러니까 그 내 몸에 피가 돌지 않는 것이 병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암이나 아니면 심장병이나 중풍 이런 게 병으로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도 모르게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눈치를 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오래 사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결국 뭘로 죽냐면 혈액순환장애로 죽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잘 보시면 사람 몸에 있는 혈액순환이 이루어지려면 혈관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혈관이 있어야 되고, 자, 이게 관이 있어요. 자, 관에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면 관, 야, 동맥은 들어갔고 정맥도 들어갔고 림프관도 있네. 네, 림프관이 있습니다. 저기서 림프순환 장애가 발생해요. 그래서 세 곳에 관이 있어요. 자, 이 여기에 요것을 보면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한번 해보죠. 혈액순환 장애는 왜 일어날까요? 피가 안 돌아서 그걸 혈액순환 장애라고 해요. 그럼 원인은 뭘까? 그래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혈관이 손상됐다. 혈관이 손상됐다. 그래서 그것도 무엇이 어느 쪽이 손상이 돼야 되냐면 동맥이 손상됩니다. 동맥이 정맥은 손상이 되더라도 잘라내고 다시 연결하고 괜찮아요. 그러면 동맥은 안 돼요. 그런데 동맥이 손상됐다. 즉 무슨 얘기냐면 저게 동맥입니다. 동맥이 있는데 잘 보시면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혈관이 이제 손상이 안 됐잖아요. 안 되면은 뭐가 되냐? 정상적으로 혈액이 흘러.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혈관이 손상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뭐가 나타나냐면 혈액순환 장애가 나타나겠죠. 응? 당연히 나타나겠죠.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더 질문. 혈관은 왜 손상이 될까? 왜 손상이 돼? 혈관은? 피가 더러워져서. 피가 더러워져서. 피가 안 돼서. 우리가 뭐 음식도 있고 먹고 그런 말을 좀 하는데 여기서 좀 생각해보는 문제가 있어요. 내가 혈관을 지금 내가 한 50대라고 치자. 그러면 내가 혈관을 무작위하게 막 썼던 때가 언제냐면 20대, 30대, 40대예요. 근데 그때는 혈액순환 장애가 있습니까? 왜 그때는 없고 지금은 있어? 도와되니까. 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단순한데 근데 과학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젊었을 때는 혈관을 막는 어떤 물질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내가 막 술을 먹고 아니면 막 돼지고기도 많이 먹고 막 그 혈관에 안 좋은 걸 열심히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야. 근데 나이를 먹으니까 그게 안 나온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으면은 혈관이 망쳐진다. 이것도 그럴싸한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했어요, 과학자들. 왜냐면 내가 젊었을 때는 혈관을 보호하는 물질이 있었을 것이다. 근데 나이를 먹으니까 그게 없어졌다라는 거야. 그거 미리부터 나오고 나 뭘 먹고 살아. 영신네. 그런데 자 그래도 얘기는 계속 해야 되니까 잘 봅시다. 자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 이렇게 눈치채는데 과학자들이 몰랐겠어요? 알지요. 예? 네.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혈관을 보호하는 물질이 분명히 여기서 나올 거다. 예? 있었을 것이다. 근데 나이를 먹었으면 안 나오는 거야. 없는 거야. 그래 그게 뭔지 찾자. 찾자. 그래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동맥 혈관에 혈관을 보호하는 물질이 있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 물질이 뭐냐면 바로 산화질소. 산화질소가 있었구나. 산화질소가 있어가지고 혈관이 손상되는 걸 막아주니까 혈액순환이 젊었을 때는 잘 됐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막 살아도 어떻게 됐다는 거야? 운동도 않고 막 살아도 그때는 혈관이 건강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없잖아. 야, 이것만 발견해도 어딥니까? 왜 그러냐면, 야, 그러면 내가 나이를 먹어서 그게 안 나와서 혈관을 보호를 못한다면, 야, 그걸 약으로 만들어갖고 집어넣으면 될 거야. 그치? 단순하잖아. 이런 사실을 발견했으니 이런 사람들한테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요, 노벨상을 줘야 돼. 그래서 노벨상을 탄 거예요. 드디어 인류가 뭘 발견했냐면 산화질소라는 즉 혈관을 보호하는 물질을 발견했구나.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사실 알겠죠? 산화질소가 누가 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해야 돼? 이게 잘 모른다니까. 이렇게 가르쳐라. 혈관을 확장하고 혈관을 좁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답을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혈관을 보호하는 물질을 찾다 보니까 나왔으니까 이건 뭐예요? 혈관을 보호하는 물질인 거지. 그죠? 이게 단순하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기능을 얘기를 하는 거야. 혈관을 보호.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무슨 얘기가 발생하냐면 그럼 걔는 그것만 하나? 이렇게 그것만 하냐? 그런 현상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원래 뭐 때문에 찾았다? 동맥혈관을 보호하는 물질로 찾았었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항상 내 몸에서 나오고 있었다. 근데 그게 안 나온다. 이제 안 나오니까 그걸 어떻게 보충을 해주려고 이것만 보충해주면 된다 하고 누가 발견을 딱 했어. 그 사람들이 세 사람이야. 이게 이제 이거라고 박사 우리나라도 한 번 오셨었어요. 저희가 초청을 해가지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찾아놓고 보니까 문제점이 하나 있어. 무슨 문제점이냐면 산화질소라는 것이 이것이 팍 생기잖아. 혈관에서 딱 만들어지면 얘가 얼마나 이 안에서 존재를 하느냐는 거예요. 1초도 안 된대.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기체. 그럼 이거 어떻게 약을 써? 기체니까 산소통 메고 다니면 되잖아. 평생 그럴 거야. 자, 시간 차단하는데 뭐니까 약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산화질소를 뭘로 쓰는 방법? 약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겠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드디어 연구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를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그래야 남들이 내가 들어보니까 요새 산화질소를 먹는다고 그러는데 그거 먹을 수 있는 거냐? 내가 알기로는 산화질소는 금방 없어지는 거 그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들을 거예요. 응? 아마 다 가면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산화질소는 순간적으로 만들어서 순간적으로 없어진다면 지금부터 생각을 잘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N이라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있어요. 이게 순간적으로 만들어졌다가 순간적으로 없어진다면 만드는 원료를 주면 되지 않겠냐. 그 원료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에 들어가서 자동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 시도를 합니다. 첫 번째 시도는 뭐냐면 바로 이게 누구하고 누구 요 두 개가 현재 시도를 했었어요. 다시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들. 저 둘 중에 하나를 먹으면 분명히 우리 몸에서 산화질소를 만들 거다. 연구를 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다음 말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에노 전구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에노 전구체 따라서 하세요. 그냥 따라서
하나도 아는 사람은 자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자면 안 돼요. 왜냐면 오늘 자버리면 여러분들은 내가 뭘 했든 뭘 하든 간에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그랬죠. 사람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오래 살아요. 공부하셔야 돼요.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밑에를 대사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산화질소라고 먹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전구체 아니면 대사체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는 전구체를 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어요. 전구체를 먹어봤어요. 문제는 뭐가 있냐면 전구체를 먹었는데 효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건 뭐가 있어요? 대사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사체를 먹어보니까 이건 되네. 그래갖고 지금 여러분들이 드시고 있는 산화질소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은 뭐다? 대사체. 대사체인데 먹으면 바로 우리 몸에 가서 뭘로 바뀌어요? NO로 바뀌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산화질소로 바뀌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여러분 드시고 있는 것을 산화질소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의문이 풀려요.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것을 산화질소 어떻게 먹냐가 아니고 산화질소로 바꾸어지는 걸 먹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국은 대사체라는 걸 먹게 됩니다. 중요한 거 여러분 공부했어요. 자, NO 대신 대사체를 먹는다는 겁니다. 자, 그 중에 전구체는 실패를 했어요. 왜 실패했을까? 산화질소를 넣을 수가 없고 그 이제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가 하나. 그것도 잘 알아야 돼요. 왜 전구체는 실패했을까? 사실은 우리 동맥에서 산화질소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산화질소를 만드는 공장이 어디 있어요? 동맥에 있는 거예요. 근데 동맥이 손상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서지죠. 공장이 부서지죠. 차로 비하자면 차가 고장나죠. 근데 전구체는 뭐냐면 차에 비하자면 연료에 늘죠. 근데 고장난 차에다가 연료를 부으면 가나? 안 가지. 고쳐야 가지. 그래서 전구체는 사용할 수가 없다. 왜? 여러분들 혈관은 이미 좀 많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요걸 넣지 말고 먹어서 될 수 있는 것을 택하자는 겁니다. 먹어서 될 수 있는 택하는 건 많은 연구를 해보니까 대사체는 먹어가지고도 산화질소를 만들더라 이겁니다. 근데 전구체는 먹어가지고는 못 만들더라 이겁니다. 왜? 공장이 고장나가지고 안 되고. 그래서 선택한 게 뭐냐면 대사체를 먹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내 몸에서 그러면 NO를 만드는 걸 있을 거 아니에요. 전구체를 가지고 만드는 것을 우리가 전구체 경로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대사체를 가지고 NO를 만드는 것을 대사체 경로라고 불러요. 우리 몸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 뭐 저런 게 좀 많이 있어. 저런 것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내가 왜 전구체를 먹어야 되는가 대사체를 먹어야 되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기를 잘 보시면 대사체 경로가 많습니까? 전구체 경로가 많아요? 그렇죠. 전구체 경로는 한 번 있습니다. 한 번 있어요. 근데 내 몸 전체는 다 뭐냐면 대사체 경로야. 그러면 공급을 한다면 뭘 공부해야 되겠어? 얼마나 공부가 되겠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뭘 먹는다? 대사체를 먹는다. 대사체를 먹는다. 내 몸 전체에서는 이렇게 NO가 다 뭘로 되어 있냐면 대사체를 가지고 NO를 만들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대사체를 먹을 수 있더라. 또 신이 참 고마운 게 뭐냐면 전구체는 먹어야 보충이 안 되게 돼 있어. 응? 근데 대사체는 먹으면 보충이 되게 돼 있어요. 응? 이 얘기는 뭐냐면 신이 우리에게 허락한 건 뭐냐면 전구체를 먹지 말고 뭘 먹어라? 대사체를 먹어라. 그래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결론을 이렇게 내릴 수 있어요.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냐? 내 몸에 애노가 있다. 산화질소가 있다. 그러면 내 몸에 있는 산화질소 모든 양을 갖다 총량이라고 합니다. 총량. 이게 왜 중요하냐? 총량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은 총량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야 돼요. 총량이 부족해. 총량이 부족해. 근데 산화질소의 총량을 뭘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냐면 뭘로 판단할 수 있다? 내 몸에 들어있는 대사체 총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 몸에 산화질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사체가 많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대사체가 부족, 내 몸에 에너가 부족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역시 여러분들 똑똑하시고 바로 내 몸에 산화질소가 부족하다는 말은 곧 대부분 어디서 만들고 대사체로부터 만들어지니까 대사체가 부족하다. 근데 제가 한 말이 있죠. 먹어서 해결될 수 있는 거 딱 하나 있다고. 대사체는 해결이 돼.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나이를 먹어가지고 그 대사체가 부족했을 때는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유일한 희망은 뭐냐면 대사체를 먹을 수 있다. 대사체를 먹을 수 있다. 내가 대사체를 왜 먹어요? 그러면은 내 몸에 있는 산화질소를 올리기 위해서. 그럼 산화질소는 왜 올리냐? 그러면 혈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혈관은 왜 보호하냐? 혈액순환을 잘 되기 위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20대나 30대로 돌아갈 수 있잖아. 우와! 잘 생각해. 아니, 맞잖아. 생각해요. 이유가 없잖아. 틀릴 만한 근거가 없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이해 못할 것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간단한 것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자, 20대, 30대는 내 혈관이 괜찮았어. 근데 자, 40대, 50대, 60대 가니까 내 혈관이 손상이 됐어. 왜 손상이 됐을까? 왜 손상이 됐을까?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식습관과 관련이 있고 운동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이건 이제 그 연구하는 사람들, 과학자들, 의사들이 얘기를 해줘요. 혈관을 손상시키는 것은 이 세상에 3개가 있어요. 일명 3구라고. 뭐냐? 고혈당, 고혈압, 고지혈. 얘네들이 혈관을 부십니다. 이게 뭐예요? 당뇨, 그다음에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이게 혈관을 부십니다. 혈관을 부셔요. 자, 그런데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얘네들은 하나만 달랑 나타나는 거야. 얘네는 하나만 달랑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나타나. 뭐하고 같이 나타나냐면 내장 비만하고 같이 나타나. 4개 중에 3개가 나타나면 이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대사증후군이다. 증후군이랑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같이 나온다. 응?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얘기를 해주시면 내가 20대, 30대는 내가 그렇게 많이 먹고 운동을 안 해도 배가 안 나갔어. 근데 지금은 왜 나와? 지금은 내가 음식도 굉장히 조심해. 예? 그리고 운동 안 하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운동도 해. 근데 왜 배는 계속 나와? 응?
이상하지? 이상하지. 자, 그럼 여기 또 하나 보여. 그래서 우리가 N가 뭘 한다고 그랬어요? 혈관을 보호한다고 그랬죠. 혈관을 보호한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어디를 막는다는 얘기예요? 여기를 보호한다. 혈관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혈관을 보호한다는 게 저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얘네들의 공격을 막으려면은 얘네들이 어디에서 유래했는가를 알아야 돼요. 고혈당, 고혈압, 고지혈증은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봐야 돼요. 얘네는 어디서부터 왔냐면 바로 복부 비만에서 옵니다. 복부 비만에서 와요. 자, 그러면 여기 재밌는 질문이 있어요. 내 혈관이 얼마나 손상되는지 손상되기 시작을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너는 알고 있지 않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몸이 찌뿌둥이 안 좋으니까 알 수 있을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언제부터 여러분이 알 수 있냐면 내 몸에 복부 비만이 시작되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뭐냐면 내 혈관은 망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 망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거 잘 봐요. 잘 봐요. 이제 재밌는 걸 볼 수 있어. 얘가 이걸 막아요. 응? 네? 이걸 막아야 혈관 손상이 안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는 당뇨에도 효과가 있고 고혈압에도 효과가 있고 고지혈증에도 효과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야 맞지, 빨리. 그지? 자, 요것들의 원인도 막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N은 어디를 막냐면 여기를 막아야 맞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래야 맞겠지. 당연하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려면 연구를 잘해야 돼. 네. 속을 막아야 되겠지. 응? 그래서 다이어트도 효과가 있는 거야. 당연한 거다. 응? 그래서 있는 거다. 정말로 그래? 정말로 그래? 에노가 정말로 그런 효과가 있냐? 인 겁니다. 네. 그러면 자, 대사체는 어쩐다고 그랬어요? 먹을 수 있다고 그랬죠? 먹어서 이렇게 보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이 실험을 했어요. 진짜 실험한 거예요. 사람을 갖다 놓고 대사체를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겠지만 그런 실험했다가 그 사람이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상으로 못하고 쥐를 갖고 싶어. 쥐한테 어떻게 하냐? 대사체를 못 먹게 하는 거야. 평생 못 먹게 하는 거야. 여기서 평생은 2년밖에 안 돼. 쥐는 2년 다 2년. 그러니까 2년 동안 못 먹게 계속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사체를 못 먹게 계속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뭐가 났다? 복부 비만이. 여기 기름기가 다 끼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뭐가 생겨요? 당뇨가 와. 제2형 당뇨가 오고 고지혈증이 오고 고혈압이 와.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게 수명곡선이에요. 이렇게 사는데 2년 동안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건 뭘까? 신장질환이 다 죽습니다. 심혈관절이 다 죽어요. 50%가 죽어요. 못 먹게 했더니.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한 말이 맞잖아. 즉 뭐냐면 N호는 뭘 한다? 복부 비만을 줄이고 혈당을 줄였고 그동안 줄이고 있었고 그 다음에 고혈압을 억제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뭐 했다는 거예요? 고지혈증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얘를 보니까 안 먹게 해보니까 정확히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저게 죽더라요. 2년 동안 2년도 못 살고 하나는 혈관 손상으로 죽고 다른 것들은 암으로 죽고 여러 가지 죽고
죽더라 이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 어떤 결론을 내냐면 그동안 내가 젊었을 때는 애노가 많았기 때문에 혈당,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걸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되고 있었는데 없어지니까 얘네들이 막 들어가지고 막 혈관을 손상시키고 그걸로 이제 우리가 혈관이 손상됐다라는 얘긴데 그러면 좀 잘 생각해봐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게 혈관이 손상되고 혈액순환 장애가 나타나면 이걸로 끝나냐? 이겁니다. 이걸로 끝나냐? 안 그렇습니다. 혈액순환 장애가 나오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뭐가 따라오냐면 림프순환 장애가 따라와. 혈액순환 장애가 오면 림프순환 장애가 따라온다. 왜? 혈관과 림프관은 톱니바퀴처럼 연결돼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간단히 그려놓은 거예요. 그럼 혈관 안에 뭐가 걸려 있어요? 림프관이 걸려 있어요. 네? 림프관이. 그래서 혈액순환 장애가 오면 림프순환 장애가 나와요. 자, 그러면 림프관의 역할은 뭘까? 림프관의 역할은 뭘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제일 밑에 여러분 피부의 제일 밑에 뭐가 있냐면 동맥이 있어요. 동맥. 중요하니까 제일 밑에 있는 거야. 그 위에는 뭐가 있어요? 정맥이 있어요. 그 위에는 뭐가 있어요? 림프관이 있어요. 림프관은 도대체 역할이 뭘까? 림프관은 바로 쓰레기 같은 걸 치우는 거예요. 그 쓰레기를 치우다 보니까 무슨 일이냐면 림프관에는 감시자가 있어요. 그걸 항상 감시를 해요. 쓰레기들을 다 감시를 해갖고 혹시 잘못된 물질, 암이 있는지 아니면 여기에 박테리아가 있나 바이러스가 있나 검사를 해야 돼. 그래서 림프관에는 무엇이 있냐면 검사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림프절이라고 해요. 네? 림프관은 볼록 이런 데 많이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감염이 되고 그러면 여기가 부어. 여러분들이 어디 감염되고 그러면 감기 들고 그러면 뭐 이런 데가 막 부어요. 그게 림프관이 부은 겁니다. 왜 림프관이 부었냐? 그러면 면역세포들이 거기서 자랐기 때문에. 즉 무슨 얘기냐면 림프절 안에는 유명한 세포가 있어요. B세포, T세포가 림프관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감염이 되거나 아프면은 병원에 가시면 우리는 젊었을 때 가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의사가 여기를 만져요. 네. 그때 기분 좋았죠? 쓰레기. 그걸 검사를 해요. 즉 림프관이 순환이 잘 돼야만 면역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원래 목적이 뭐예요? 쓰레기 청소야. 네. 청소. 그게가 잘 돼야만 림프관이 순환이 잘 돼야만 어떻게 된다? 쓰레기 청소가 잘 된다. 내 몸에 있는 쓰레기들이 잘 없어진다는 거예요. 네? 또 여기서 힌트를 주자면 이게 왜 피부에 가까이 있을까? 이건 마사지도 된다는 거야. 마사지도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톡톡톡톡 두들겨주고 마사지를 주면 좀 시원하면서 그랬던 이유는 뭐냐면 쓰레기 물질들이 다 림프관으로 들어가고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야. 이제 좀 이해를 하시죠? 네. 근데 평생 우리가 암호방기는 살 수는 없어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사실이니까 이건 기억을 합시다. 네. 어떻게 보면 혈액순환 장애가 오면 반드시 뭐가 온다? 림프순환 장애가 온다. 림프순환 장애가 오면 뭐가 된다? 면역 기능이 떨어진다. 그 다음에 노폐물 제거 기능이 떨어진다. 네? 자, 면역 기능하고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뭐하고 연결되어 있겠어요? 암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암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요새는 암 치료를 받으면 면역 치료 받을래야 안 받으면 선택하라고. 그 정도 아주 유명해요. 그 암에 대해서는 나도 여기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너무 가니까 그건 빼고 나중에 나한테 혹시 나는 암이 두려워, 혹시 이거하고 애노하고 림프순환과 관계 좀 알고 싶어, 그러면 그때는 따로 와야 돼. 그러고 오늘은 뭘 얘기를 하냐면, 오늘은 우리 몸에서 있는 노폐물을 어떻게 제거하느냐, 응? 그 얘기를 자, 림프관은 쓰레기를 제거한다고 했어요. 노폐물을 빨리 제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저 부분을 잘 봐야 돼요. 림프관은 어디에 연결돼 있어요? 혈관이 연결돼 있잖아요. 혈관이 연결돼 있으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면 자동으로 노폐물 제거를 할 때 가장 노폐물을 빨리빨리 제거해 주는 것이 어디일까? 우리 장기 중에 어디일까? 여러분들은 콩팥도 근데 여러분들 이걸 아세요? 내 몸에서 진짜 노폐물을 빨리빨리 제거해 주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뇌입니다. 뇌는 빨리 제거를 해줘요. 이게 쌓이잖아요. 그러면 뭐가 오냐면 치매가 와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 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혈관이 있는 자리에다 바로 뭐가 있다? 림프관이 그 옆에 있어. 응? 혈관 가는 그 옆에 바로. 왜? 빨리빨리 제거를 하려고. 그 옆에 있는 거야. 근데 자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혈액순환이 안 되면 어떻게 돼? 당연히 뭐가 안 된다고 했어? 림프순환이 안 돼. 림프순환이 안 되면 노폐물이 그렇죠. 제거가 안 되죠. 그렇죠. 그게 뭐다? 여러분이 알고 치매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나이를 먹어야 치매가 오는지 이유를 알 겁니다. 치매가 오려면 조건이 있어야 돼. 첫 번째, 나이를 먹어갖고 내 몸에 산화질소가 없어갖고 혈액순환이 안 돼야만 돼. 네? 안 돼야만, 그래야만 나타나. 그러면 혈액순환이 잘 돼버리면 어떻게 돼? 좋아지거나 안 생긴다는 얘기잖아. 그러잖아요. 내가 암보다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나도 암을 설명할 거냐 치매를 설명할 거냐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치매를 알려달래. 네. 암보다 더 무섭다는 거야. 이게 더 무섭다는 거야. 지금 정말로 사람들이 실험을 해봤어요. 뭐를 해봤냐면 사실은 이게 뇌 척수액입니다. 이게 마우스예요. 마우스. 찍어놓은 뇌 척수액이에요. 이게 이제 나이를 먹으면 이 뇌 척수액이 흐르질 않아. 이게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림프순환이 안 된다. 그 마우스는 어떻게 냐 마우스는 나중에 조금 이제 상태가 조금 나빠져. 그런데 일단 산화질소를 넣어주면 척수 흐르는 게 엄청납니다. 잘 흘러요. 이게 잘 흐른다는 건 뇌 속에 있는 무슨 물질,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노폐물을 빨리빨리 걸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젊었을 때는 산화질소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때 어땠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제거를 해줬던 거야. 그래서 안 걸렸던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야 된다. 자, 내 몸에 내 몸의 산화질소가 얼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대사체가 얼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요. 내 몸에 대사체가 다 많으면 어떻게 되냐면 비만, 고혈당, 고혈압, 중풍 이건 막아준다. 네? 원래 애는 이거야. 원래 이거예요. 그래요. 그 다음에 그 결과 림프순환이 잘 되니까 치매도 예방되고 그 다음에 노폐물이 뭘 일으켜요? 피로를 일으켜.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이 중에 어느 분들은 일단 먹어보고 좀 효과 있네. 그걸 어디서 눈치채냐면 아침에 일어나는 피로 정도가 틀려.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림프 순환이 돼서 그런 거야. 림프 순환이 돼서 그렇다는 건 또 뭘로 설명해야 돼요? 혈액 순환이 돼서 그런 거야. 그렇죠. 혈액순환. 여러분들 어떤 거 먹어갖고 그런 거 봤어? 아니요, 봤어요. 봤어요? 아니 뭐 인삼 좋다고 해서 가서 인삼 하나 한 3일 먹고 혈액순환 좋아졌어요? 아니요. 아직은 경험을 안 해봤죠. 그런 거 없어. 근데 이건 3일만 먹으면 하루만 먹어봐도 어떻습니까? 당장에 나와. 그 얘기는 뭔 얘기예요? 내 몸에 옛날부터 그게 잘 맞고 있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없어져서 넣어주니까 다시 정상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 자, 그러면 대사체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 대사체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 이것도 답을 잘해야 돼. 대사체가 부족하면 당연히 저게 나타나. 비만이 되고 고혈압이 나오고 고혈압이 되고 예? 이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무슨 나이도 있겠지만 나이대라고 하는데 이게 나이대가 아니었다는 거야. 사실은 뭐였다? 그렇게 너무 비하하지 말고 사실은 부족하니까 대사체가 부족하니까 너 지금부터 어떻게 해라? 나한테 배워갖고 가서 먹어라. 배워서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걱정되죠? 네. 그럼 증거하니? 증거해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질문을 노화가 뭘까요? 이거요. 여러분들, 야 나는 아는 거 그런 거 없어. 분명히 사람 늙어요. 근데 이 노화라는 걸 정의를 잘 해야 됩니다. 왜냐면 노화를 정의를 잘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극복할 수가 있어. 노화는 나이 먹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늙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중요한 어떤 것이 없어진다고, 네? 중요한 어떤 것이 없어진다고 봐요.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여러분 중요한 걸 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냐면 없어진 것을 채워 넣으면 된다. 그러면 노화도 서서히 간다는 거야. 응? 채워 넣으면. 응? 그래도 우리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응? 그러면 뭐가 없어지는 걸까? 뭐가 없어지는 걸까? 없어지는 거 말고 생기는 것도 많아요. 뭐가 생기냐면 관절염, 신장, 이게 나이를 먹으면 생겨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딱 이때.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해. 그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저렇게 생기는가? 응? 이게 이제 과학자들이 유리한 건 이유는 뭐냐면 저때에 뭐가 들더라? 산화수가 딱 가는 거예요. 저때가 저때가 딱 관절로 죽을 때야. 그러면 여러분 언제 생각해? 아 저게 줄 때가 저 때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렇지. 채워주면 다 극복이 사실은 가능했다. 네? 네. 쉬워요. 그러면 먹어서 채워 넣어야 되겠지. 그래요. 전구체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일단. 그러면 대사체를 먹어야 돼. 대사체를 먹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대사체를 먹으려면 우리가 채소 같은 걸 잘 먹어야 돼. 많이 먹어야 돼.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밥은 이만큼 먹는데 채소는 이만큼 먹어요. 무슨 얘기야? 밥보다 채소를 더 먹어야 돼. 이게 말이 되냐? 그래. 그러면 채소를 압축을 하면 되잖아. 그죠? 네, 압축을 해. 근데 압축을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뭐냐면 장에 흡수가 잘 안 됩니다. 박테리아 도움을 받아야 돼.
장에서 장내 환경이 다 다르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이 희한한 생각을 했네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그러면 장내 박테리아를 꺼내가지고 채소를 발효를 해. 에? 그래가지고 뭘 만드냐면 대사체를 만드는 거야. 어? 네. 이건 기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뭘 봤냐면 그걸 봤어요. 그게 발효 탱크가 다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채소 물질들을 뭘 바꾸냐면 대사체로 바꿔. 그때 발효를 하는 거야. 발효가 좋은 점은 뭐냐면 발효는 누가 해요? 기생물이었죠. 근데 발효하는 물질에 독극물이 들어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지. 왜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요. 박테리아가 다 죽어. 그럼 발효를 해서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독극물이 없다는 얘기죠. 예. 그렇잖아. 세상에 그것만큼 믿을 만한 게 어디 있어? 그게 이제 화학물질하고 틀린 거예요. 화학물질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어떻게 검색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건 발효로 해서 왔기 때문에 없는 거야. 아니 누가 먼저 죽어버려요? 그거 균들이 다 죽어버려. 그럼 발효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럼 발효가 됐다는 얘기는 안전한 물질이에요. 이미 누가 테스트를 했다? 미생물들이 테스트를 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좋은 점이 있어요. 발효를 하게 되면 이 발효 물질로부터 항산화제들이 몽땅 나옵니다. 예? 항산화제들이 몽땅 나와요. 걔네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흡수를 도와줍니다. 대단지 흡수를. 예? 대단지 흡수를 도와줘요. 그래서 첫째, 안전한 물질을 먹을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최대 흡수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어느 때만? 발효를 했을 때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드셔야 된다? 발효해온 야채를 먹어야 된다. 네? 오늘 여러분들이 온 목적이 오래 사는 방법은 하나예요. 내 몸에 떨어져 있는 에너지를 보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충할 때 현명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안전한 거, 그 다음에 흡수가 잘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거라고 얘기 안 했겠어요. 그건 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항상 건강하시고. 자, 우리 어머님들께서, 공님들께서 정말 알기 쉽게 산화질소에 대해 설명해 주신 배현욱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